이번 시간에는 스포츠 분야의 트렌드를 파악해보고 다양한 스포츠 관련 직업 분야를 탐색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 여러분은 스포츠 관련 최신 트렌드를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으며 다양한 스포츠 관련 직업 분야에 대하여 학습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스포츠 분야 직업의 세계 강의를 맡게 된 슈트트랙 전 국가대표 안상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스포츠와 관련된 직업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저와 함께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우리가 직업을 가지고자 한다면 먼저 시대의 흐름에 따른 유행, 다시 말해 트렌드를 읽는 것도 직업 선택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스포츠 분야의 현 트렌드는 어떨까요? 먼저 인구동 요인으로 고령화에 따른 노령 인구의 증가와 관련지어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요. 바로 여러분들의 할머니, 할아버지를 봐도 등산이나 헬스클럽, 수영, 골프와 같은 여러 가지 운동을 통해 건강을 유지하고 계시는 모습들 많이 봐왔을 거예요. 이렇게 스포츠 오락 활동을 통한 고령자들의 건강 유지가 중요시되면서 고령자 전문 체조, 레크레이션 지도자의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요인으로는 1인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사람을 이해하고 상호 교감을 나눌 기회로서 스포츠 오락 활동의 역할이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요즘 계절에 상관없이 바다에서 서핑을 즐기거나 인공암벽, 배드민턴이나 탁구, 스키 동호회와 같은 여러 스포츠 관련 동호회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만 봐도 잘 알 수 있겠죠. 기술적 요인으로는 e스포츠 및 VR 스포츠를 통한 사람들 간의 교류가 많아지고 특히 올 한 해 코로나19로 인해 집안에서 운동할 수 있는 홈 트레이닝 기구와 프로그램 등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경제적 요인으로 점점 심해지고 있는 경제적 양극화에 따라 저렴하게 즐길 수 있는 스포츠 교육의 필요성도 증가되고 있다는 거죠. 보다 저렴하게 스포츠를 배울 수 있는 문화센터나 스포츠 클럽의 수요가 커지고 앞에 기술적 요인과 더불어 동영상 플랫폼을 통해 스포츠를 배우고 기술을 익혀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도 중요한 사례 중 하나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처럼 미래 우리들의 삶에서 놓칠 수 없는 한 부분이 되어가고 있는 스포츠와 관련된 직업 분야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스포츠 관련 직업들이 정말 다양하고 많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스포츠 관련 직업 분야를 용품과 시설, 교육, 경기, 마케팅, 미디어 이렇게 5가지로 선정하고 20개의 세부 항목으로 정리해 봤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이미 익숙한 분야들도 보이죠? 그래서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새롭게 느껴질 직업 분야들에 대해서만 얘기해 볼까 하는데요. 먼저 스포츠 용품 분야입니다. 스포츠 용품이라고 하면 이미 여러분들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할 수 있겠죠. 다양한 운동 종목의 기본이 되는 용품들부터 운동복의 소재를 개발하고 디자인하는 부분들까지 여러분이 미래에 도전해 볼 수 있는 직업 분야입니다. 여러분들이 운동하면서 불편하다고 느꼈던 부분들, 이렇게 바꾸면 좋겠다 생각했던 부분들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더불어 시대에 발맞춘 다양한 운동기구를 개발하는 것 또한 스포츠 용품 분야라고 할 수 있겠죠. 요즘 집에서만 지내는 사람들의 홈 트레이닝 욕구에 맞춘 다양한 운동기구들이 개발되고 있는데요. 더불어 운동선수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필수 과정이 된 부상 후 재활치료에 도움이 되는 재활운동기구의 개발 또한 앞으로 계속해서 발전해 나갈 분야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렇게 용품을 개발하고 제작하여 판매, 유통, 관리까지 생각하면 정말 다양한 직업들이 나올 수 있겠죠? 다음은 스포츠 시설 개발 분야입니다. 여러분들이 운동하고 있는 체육관과 경기장은 어떻게 지어졌을까요?
내가 경기장을 지으면 이렇게 지을 텐데 하고 한 번쯤 생각해 본 적이 있을까요? 에이, 내가 경기장을 어떻게 지어요? 집도 하나 지을 생각을 못 하는데. 당연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경기장을 설계할 전문 설계사와 건축가는 있어야겠죠. 하지만 각 종목에 있어서 전문가는 여러분 아닌가요? 각 종목마다 규정으로 정해진 경기장의 규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경기장을 지을 수 있을까요? 경기장 안에는 라커룸도 있고 워밍업룸, 샤워실, 화장실도 있어야겠죠. 그리고 경기를 편안하게 관람할 수 있는 관중석까지 다양한 시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경기를 하기 위해 여러 경기장을 다니면서 시설에 대해 느꼈던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새로운 경기장을 지을 때 무엇보다 그 종목의 전문가인 여러분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 들지 않나요? 2018년 우리나라에서 열린 평창 동계올림픽의 경기장들이 훌륭하다는 평가를 받았던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각 종목의 전문가들이 함께했기 때문이랍니다. 그럼 이렇게 스포츠 시설을 지었으면 그 시설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 또한 중요한 부분이겠죠? 바로 스포츠 시설 운영 관리 분야입니다. 꼭 경기장이 아니더라도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동네에는 어떤 체육시설이 있나요? 구립 또는 시립체육관, 청소년 센터와 같은 공공체육시설들을 운영 관리하는 일 또한 여러분들이 도전해 볼 직업이랍니다.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있는 스포츠 교육 분야를 지나 경기 분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은 스포츠 행정입니다. 지금 우리 선수들과 가장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강의를 다니다 보면 여러분들이 잘 모르고 있는 분야가 바로 이 스포츠 행정 분야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종목 단체는 잘 알고 있죠? 대한육상경기연맹, 대한축구협회, 대한농구협회와 같이 회원 종목 단체에서 여러분들을 지원해주고 각종 대회들을 개최하는 일을 하는 분들이 있다는 건 알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대한체육회에서는 IOC와 같은 국제 스포츠 기구에 대하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단체이고요. 여러분들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전국체육대회와 전국소년체육대회를 개최하는 일을 한답니다. 그리고 올림픽, 아시안게임과 같은 국제종합대회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선수들을 구성하고 파견하는 등의 국제 업무들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과 교육하는 일과 같은 체육인 복지 분야까지 이외에도 다양한 일들을 체육 행정 분야라고 할 수 있는데요. 표에 보면 회원 종목 단체만 해도 77개이고 시도체육회와 시도 종목 단체까지 생각해보면 체육 행정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예상이 되나요? 이미 많은 운동선수 출신들이 체육 행정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고 해외 여러 국제기구에서도 일을 하고 있답니다. 이미 미래의 체육 행정가를 꿈꾸고 있는 친구들도 있겠죠? 이번에는 경기 기록 분석입니다. 2020년 야구 스토브 리그를 소재로 한 드라마가 화제가 되었던 적이 있죠. 꼴찌였던 프로야구 구단이 우승까지 가게 되는 과정을 보여준 드라마입니다. 그 과정에서 아주 큰 역할을 한 부분이 바로 경기 기록 분석이었는데요. 전력 분석관이라고도 부르는 그의 역할이 팀 성적에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를 제대로 보여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종목을 망라하고 프로팀을 비롯한 국가대표팀에는 경기 분석관 또는 비디오 분석관을 보유하고 있고요. 일반 팀의 단체 종목뿐만 아니라 개인 종목에서도 매 연습과 경기마다 영상과 기록을 작성해서 저장하고 분석 및 평가하는 경기 분석관의 역할이 커지고 있답니다. 이번에는 건강운동관리 분야인데요. 바로 여러분 옆에 있는 트레이너 선생님을 떠올려 볼 수 있겠죠? 운동선수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부상 후 재활치료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인식이 확실히 자리 잡으면서 병원의 물리치료실뿐만 아니라 별도의 운동재활센터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여러분들도 부상 후 재활치료를 받아본 경험이 한 번씩은 있을 거예요.
부상으로 인해 약해진 부위의 근육들을 강해지게 만들어주는 운동 처방사, 트레이너 선생님들의 지도와 관리가 정말 중요하다는 건 경험해 봐서 알고 있죠? 이 영상은 펜싱 선수의 경기력을 높이기 위한 운동 처방의 하나인데요. 부상 후 재활뿐만 아니라 경기력을 높이기 위해 보완해야 될 근육들과 운동 수행 방법에 대한 교육도 바로 건강운동관리 분야입니다. 이미 몸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공부한다면 이해와 습득은 일반 학생들이 따라가기 힘들 거라 장담합니다. 이어서 스포츠 마케팅 분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관심 있어하고 최근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분야가 바로 이 스포츠 마케팅 분야가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먼저 스포츠 라이선싱에 대해 알아볼게요. 스포츠 라이선싱이라는 단어가 여러분들에게는 좀 생소하죠. 유명한 선수나 팀, 리그의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소유주에게 비용을 지불하고 그 이미지를 활용하는 것을 스포츠 라이선싱이라고 하는데요. 한마디로 광고라고 보면 쉽게 이해가 갈 겁니다. 연예인들의 굿즈와 같이 손흥민 선수나 류현진 선수의 이미지를 넣어 상품을 만들고 선수들의 유니폼에 기업의 로고를 넣어 그 기업을 알리는데요. 이렇게 스포츠를 이용한 광고의 중간 역할을 스포츠 마케터가 하는 거랍니다. 매력 있는 직업군 중에 하나이기에 이미 많은 운동선수 출신의 선배님들이 이 스포츠 마케터로 활약하고 있답니다. 이어서 스포츠 에이전트입니다. 스포츠 에이전트는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직업이기도 할 텐데요. 운동선수를 대신해서 입당과 이적, 연봉 협상 및 후원 계약 등의 각종 계약을 처리하고 선수의 경력 관리, 권익 보호를 지원하는 일을 한답니다. 요즘 인기 있는 예능 프로도 바로 연예인 매니저의 일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탐 크루즈가 주연한 제리 맥과이어라는 영화는 개봉한 지 20년이 넘었지만 스포츠 에이전트를 희망하는 친구들이 꼭 봐야 할 영화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회가 된다면 꼭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프로 선수들에게나 에이전트가 붙는다고 생각했었지만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죠. 스포츠 마케팅 회사도 많이 생겨나면서 프로 선수들뿐만 아니라 아마추어 선수, 미래가 촉망되는 어린 선수들도 일찍부터 영입해 관리에 들어가고 있답니다. 그러니 앞으로 스포츠 에이전트 시장은 점점 더 커진다고 할 수 있겠죠. 이제 마지막 스포츠 미디어 분야로 넘어가 스포츠 언론입니다. 스포츠 언론이라고 하면 신문, 방송, 스포츠 중계와 스포츠 관련 프로들을 생각하면 될 텐데요. 내가 여기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어? 라는 생각은 절대 금물입니다. 이미 많은 운동선수 출신들이 신문과 방송에서 스포츠 기자, PD, 아나운서로 활동하고 있으니까요. 스포츠 관련 프로의 작가 또한 스포츠를 좋아하고 스포츠에 대한 지식이 풍부해야만 할 수 있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알만한 방송 아나운서들을 살펴볼까요? 김환 전 SBS 아나운서입니다. 야구선수 출신이라는 사실은 이미 많이 알려져 있죠. 경희대학교 1학년 때 투수로 활약을 했지만 부상을 당하면서 은퇴를 선택한 후 아나운서를 준비해 방송사에 당당히 합격한 케이스입니다. 야구 전문 아나운서로 유명한 김민아 아나운서입니다. 이분 역시 운동선수 출신인데요. 무슨 종목의 선수였을까요? 고등학교 때까지 피겨스케이팅 선수로 활약을 했었는데요. 운동을 하면서도 공부도 놓치지 않는 선수 중 하나였다고 합니다. 본인의 경력을 살려 피겨스케이팅 경기 중계도 했었답니다. 그리고 농구 선수들은 알만한 박찬웅 아나운서입니다. 인천 전자랜드의 박찬희 선수의 동생이기도 한데요. 경희대학교에서 형제가 함께 운동선수 생활을 했지만 형에 비해 항상 실력이 부족하다고 느꼈던 박찬웅 아나운서는 대학 1학년 때 내 길이 아니라는 판단을 하고 선수 생활을 그만둔 후 공부를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학 농구리그 서포터즈로 활동하면서 목요일 경기가 있는 날이면 장내 아나운서로 활약을 했고 이를 계기로 아나운서의 꿈을 키우기 시작해 지금에 이르렀다고 하는데요. 본인의 농구 선수 경력을 살려 오랫동안 NBA를 비롯한 프로농구 중계를 했었답니다. 어때요, 여러분?
스포츠 캐스터와 아나운서를 한 번쯤 꿈꿔본 친구들이 있다면 나도 도전해볼 만하다는 생각 들지 않나요? 스포츠 출판 분야와 스포츠 컨텐츠 분야야말로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이 정말 무궁무진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서점에서 스포츠와 관련된 책들만 검색해봐도 알 수 있답니다. 스포츠 관련 책들은 계속해서 활발하게 나오고 있고 유튜브의 스포츠 관련 1인 크리에이터 시장은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잘 찾아보고 있을 거라 생각되네요. 이미 크리에이터로 활동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눈 것처럼 스포츠와 관련된 직업 분야는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많습니다. 이미 다양한 분야에서 운동선수 출신의 선배님들이 일을 하고 계시고요. 비스포츠 분야에서도 제2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선배님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제 가까이에만 봐도 바리스타와 미용사, 경찰, 군인도 있고요. 애견 미용사와 핸드백 디자이너, 가구 디자이너까지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운동선수 출신들이 정말 많답니다. 이처럼 여러분들도 어떤 일이든 나도 할 수 있다는 생각과 도전해보겠다는 용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지금 운동선수라는 직업을 가지고 생활하면서도 내가 미래에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싶은지 한 번쯤 생각해보고 꿈꿔보길 바랍니다. 저는 언제나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있을게요.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선배들은 현재 운동 외에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영상을 통해 함께 알아볼까요? 안녕하세요. 태권도 운동선수를 뒤로하고 새로운 직업으로 전환하여 맞이하게 된 정태수입니다. 현재 저는 롯데알미늄 안산 2공장 판지 생산 담당 기관직을 맡고 있습니다. 기관이란 건 전력, 수력, 화력 에너지를 기계 에너지로 바꿔주는 기계 장치이며 제가 담당하고 있는 것은 컴프레셔, 가스, 보일러, 환경 설비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걱정이 들었어요. 미래가 불투명하고 배운 게 운동뿐인데 계속 하기가 겁이 났죠. 그래서 이렇게는 안 되겠다 생각하며 선수 생활을 그만두고 졸업 후 무작정 아파트 건설 현장에 일용직으로 2년 정도 하는 도중 용접하시는 분을 보고 재미있겠다, 기술을 배우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창원폴리텍 자동화 설비 특수용접학과에 입학하여 1년 동안 자격을 갖추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사실 제 취미가 안 어울릴 수도 있겠지만 바느질이나 청소, 고장난 거를 직접 뜯어보고 고치는 걸 좋아해서 그 손재주를 살리고 싶었어요. 솔직히 용접만 배우고 하고 싶어서 가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용접은 아주 일부분이었던 거죠. 그 하나로 직업을 삼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교수님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물어보고 상담했죠. 그 뒤로 기관이라는 직업을 알게 되었고 필요한 자격증, 자료들을 수집하면서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직업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이 직업을 끝까지 재미를 느끼며 할 수 있을지 깊게 생각해 보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자격 조건입니다. 어느 직장이든 기본적으로 자격상을 봅니다. 그러기 위해선 당연하게도 자격증과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사교성인데 이거는 뭐 운동하시는 분들이라면 대부분 다 털털하고 사교성이 좋아서 딱히 문제는 안 되지만 그래도 사내에 흡수될 수 있는 대인관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뭐든지 잘하는 사람은 드물잖아요. 용접이나 기계를 만질 때는 많이 겁나고 무서웠죠. 하지만 금방 적응했습니다. 문제는 공부죠. 하루에 10시간 이상 엉덩이 붙이고 공부한 적이 없어서 정말 힘들었어요. 아침부터 밤까지 공부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서 많이 힘들었는데 공부 좀 했다는 동기들 필기 방법 공부하는 습관을 무작정 따라하고 계속 문제를 풀다 보니까 자격증 1개, 2개, 3개 이렇게 취득하니 성취가 물론 제가 넣을 수 있는 기업이 많아지게 된 거죠. 태권도 선수로서가 아니라 운동선수 생활이 도움이 됐습니다. 운동하신 분들은 자신의 한계 이상으로 늘 훈련을 하잖아요. 그리고 항상 1등을 목표로 치열하게 경쟁합니다. 저 또한 그랬고요. 이 모든 과정이 체력적으로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도전하게 되는 정신력, 지구력, 끈기가 몸에 남아있어서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적응한 것은 어렵지 않았어요. 지금은 회사에 공장장님이나 사무실 분들, 현장, 공무과 선배님들이 워낙 잘 챙겨주시고 좀 다른 말로는 삼촌 같은 느낌으로 편하게 해주세요. 그 부분에서 정말 천운을 타고난 것 같아요. 정말. 다른 점에서 걱정되는 것은 반평생 운동을 해서 직업을 전환하여 내가 과연 현재 업무를 잘할 수 있을까? 사고 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죠. 근데 처음에는 회사에서 신입에게 많은 걸 바라지 않습니다. 잘할 거라는 기대보다는 빨리 적응하고 정확하게 배우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제 자신에게 잘하고 있다고 응원해주고 싶습니다. 몇 년, 아니 몇십 년 동안 해온 운동이라서 길이 하나뿐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지 변하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분명히 있습니다. 찾으려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실패할 수도 있죠. 하지만 실패를 하면서 찾는 겁니다. 저도 그랬고요. 나는 운동뿐이 없다고 생각하며 자신을 스스로 속이지 말아주세요. 저 같은 사람도 하는데요, 뭘. 저보다 다른 분야에서 승승장구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대신 대표로 말한 것 같아서 어깨가 무겁습니다. 운동선수에서 스포츠 분야가 아닌 전혀 다른 분야로 전환하는 것은 무척 부담스럽고 힘든 도전이라 생각합니다. 주위에 피드백이나 진로센터를 꼭 이용해 보세요. 선수 생활 하셨던 분들은 경쟁력 있는 사회에서 누구보다 빠르게 적응할 수 있고 힘들었던 선수 생활을 걸음으로 삼아서 꼭 성공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제2의 삶을 응원합니다. 화이팅! 이번 시간에 다룬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스포츠 분야 트렌드 읽기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최근 트렌드 분석은 인구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 기술적 요인, 경제적 요인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인구적 요인으로는 고령화에 따른 노령 인구가 증가하여 고령자들의 건강 유지가 중요해졌고, 이에 따라 고령자 대상 전문 체조 및 레크리에이션 지도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요인으로는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상호 교감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스포츠와 오락의 역할이 증가하고 있으며, 기술적 요인으로는 기술의 발달로 e스포츠와 가상현실 스포츠가 상호 교류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마지막으로 경제적 요인으로는 경제적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저렴한 스포츠 교육의 필요성 또한 증가하여 스포츠 클럽 및 문화센터 등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스포츠 관련 직업 분야에 대하여 정리해 보겠습니다. 스포츠 용품 분야에서는 전문 운동기구뿐만 아니라 홈트레이닝, 재활 운동기구를 개발하거나 새로운 소재를 개발하고 디자인하는 직업이 존재합니다. 스포츠 시설 개발 및 운영 관리 분야에서는 건축, 설계, 디자인, 시설 관리, 시설 운영 등에서도 스포츠 관련 직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스포츠 경기 분야에서는 대회를 개최하거나 체육인들의 복지와 제도를 마련하고 국제기구 활동을 할 수도 있으며, 다양한 회원 종목 단체에서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스포츠 마케터, 스포츠 에이전트, 출판, 스포츠 크리에이터 등 스포츠와 관련된 마케팅과 미디어 분야에서도 다양한 직업이 존재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스포츠 분야 직업의 세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나의 꿈, 미래 설계에 대해 학습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